관절염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관절 주장군. 안녕하세요. 연세한강병원 주정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서 운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재밌는 이야기 몇 가지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왜 서서 걷는지 아무도 모르죠. 영장류 250종 중에 단 한 종, 우리 인간만이 오로지 두 발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뇌하고 직립보행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잃은 것도 있는데요. 척추와 고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는 거죠. 동물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약 206개의 뼈가 있고 수십 년 동안 단단하면서도 나긋나긋하게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죠. 서 있을 때면 무릎은 꺾이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앉거나 구부릴 때면 즉시 140도까지 풀어져야 합니다. 뼈는 부러져도 붓고 나면 부러진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잘 낫고 우리 온몸의 뼈를 전부 더해도 약 9kg 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거의 1톤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데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관절은 좀 문제가 많죠. 뼈와 뼈를 이어주는 곳이 관절인데 관절은 뼈도 있지만 힘줄, 인대 그리고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힘줄은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것이고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죠. 힘줄은 잘 늘어나지만 인대는 그보다 덜 늘어나고 그래서 무릎에서 십자인대 파열 이런 게 많습니다. 힘줄과 인대에는 혈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치면 낫는데 오래 걸리죠. 그래도 연골보다는 좀 나은데 연골에는 피가 전혀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유 능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주로 연골, 힘줄, 인대가 많은 무릎 관절에 병이 생기면 치료가 그만큼 어렵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80만 건이 넘는 관절 수술이 이루어지는데요. 찢어진 연골 같은 걸 관절경으로 다듬거나 인공관절로 바꾸는 등의 수술이죠. 연골 치료가 어렵고 수술이 많다고 실망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연골이 하는 일이 많지만 우리 몸에서 다른 장기보다도 내구성이 꽤 좋은 편이다. 우리가 평생 달아서 버리는 신발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이 연골이 얼마나 오래 가는 편인지 실감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관절염이 있을 때 운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릎이 붓고 아파서 연골 주사, 히루안 주사 이런 거 맞으러 오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죠. 원장님, 근데 무릎이 아픈데 운동은 해도 돼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시는 게 절대로 좋은 건 맞는데 아플 때는 잠깐 쉬시라는 거죠. 말기 관절염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로 치료해야 되겠지만 초기, 중기 관절염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이 일상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염이라는 것이 연골이 손상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염증이 생기고 이런 과한 염증이 다시 연골을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되는데 적당한 운동으로 이런 악순환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 거죠. 좀 전에 연골에는 혈관 공급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서 분비되는 활액에 영양 성분이 있어서 이 액체를 통한 확산작용으로 연골이 먹고 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활액이 관절 안에서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논문을 쭉 훑어보니까 무릎이 아픈 사람에서 몇 주간 깁스해서 고정한 사람보다 적당한 강도로 운동도 하고 움직인 사람들에서 통증 완화 효과가 더 좋았다. 움직여야 관절에 이 수직 압력이 걸려서 활액이 더 잘 돌고 혈액순환도 증강될 게 아니겠습니까? Exercise is medicine. 자, 운동이 약이다라고 해서 EIM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건 유명한 캠페인도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성, 안정성, 근력, 힘 이 네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가동성, 안정성 측면에서 스트레칭, 가벼운 댄스라든지 필라테스, 요가, 중국에서 많이 하는 태극권, 수영, 아쿠아로빅, 평지 걷기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필라테스 돈 들고 수영장 자주 가려니까 염소 소독제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평지 걷기가 가장 좋겠다. 자, 1만보 성인 남성 걸음이 1시간에 8km 정도인데 이제 이게 만보가 되는데요. 만보 걷기가 좋다는 얘기가 1960년대 일본 어디에서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뚜렷한 근거도 없고 또 관절염이 시작된 장년층, 노년층한테 만보 걷기는 사실은 좀 무리가 되죠. 그러니 계단이나 경사로 말고 평지 위주로 한 30분 정도 이게 이제 힘에 부치지 않으시면
1시간 이내까지 조금씩 한번 늘려보시고, 걸을 때는 항상 해를 좀 보면서, 해를 봐야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고 뼈, 연골, 인대가 튼튼해집니다. 자, 매일 걸으면 제일 좋고, 그게 어려우시면은 주 5회 정도는 평지 걷기를 하면 좋겠다. 실내 자전거도 무척 좋은데요, 스피닝처럼 빨리 타는 게 아니고 페달에 저항이 좀 걸리게 해서 천천히 타도 좋으니까 하체 운동이 되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거는 이제 관절염 측면에서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자, 두 번째, 근력과 파워 측면에서 근육 운동도 꼭 필요한데, 등척성 운동부터 시작해서 등장성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등척성 운동은 근육 길이의 변화가 없는 것, 예를 들면은 뭐 다리 들고 버티기, 벽을 미는 거, 프랭크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데, 사실 이거 좀 건강한 분들한테는 이 정도 가지고 이제 근육 강화 효과가 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등장성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등장성 운동이라는 거는 근육이 이게 수축되는 길이가 변하는 운동, 그걸 말하는 겁니다. 스쿼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무릎 아픈데 스쿼트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만 하는 거죠.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프 스쿼트나 또는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 그런 걸 좀 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곳곳에 헬스클럽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좀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도 있겠고요. 헬스클럽 가시면 이제 머신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구부리고 하는 운동, 무겁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 하나, 두 개 가벼운 중량으로 운동하셔도 충분하고요. 두 가지 이제 말씀드린 거 요약을 하면은, 걷기하고 가벼운 근육 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다. 농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 급발진, 급정거가 있어서 회전력이 이게 많이 걸리는 운동, 비틀림이 걸리는 운동은 무릎에 좋지 않고요. 골프, 조깅, 가벼운 달리기 등은 무릎에 좋겠습니다. 관절염이 있더라도 평소에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렇지만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1, 2주 정도 운동을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 단풍이 이쁜 가을입니다. 관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좋은 곳 걸으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세한강병원 조정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